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인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빈정상한다고 하나요? 또는 속상하거나 마음이 언짢거나 기분이 불쾌해지거나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상보성의 원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상보성의 원리는 처음에는 그 양자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빛이라는 것이 빛이 있잖아요. 빛이 근데 입자냐 파동이냐 요거 갖고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 어떻게 실험하느냐에 따라서 빛이 파동으로 파도처럼 파동으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입자로서 움직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듯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한 가지 면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언짢은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것을 그냥 겉에 보이는 대로 언짢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그게 언짢은 대화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속에 진실을 켜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경험을 하는 것인데 그 모든 순간들의 경험들이 괜히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항상 선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 순간 모든 가능성을 품은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내가 그거에 집중하는 순간 그게 구체적인 입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그 영화 매트릭스에서 그 주인공에게 레드 필, 블루 필,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항상 선택이 주어진단 말이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길을 갈까 저런 길을 갈까 그 무수한 길들 중에서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방향의 것이 쫙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나는 상보성의 원리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해준 적 있다. 한밤중에 옆집 개가 요란하게 짖어대 잠을 설친 적 있죠? 아니면 도서관에 누가 눈치 없이 계속 떠들어대 몹시 짜증나던 일? 모두들 네 하고 대답했다. 그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래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서 그래요.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 배후에 깔려있는 침묵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 배후에 깔려있는 침묵의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개 짖는 소리나 떠드는 소리는 저절로 들리지 않게 됩니다. 남이 내게 독서를 쏟아 부을 때도 마찬가지다. 독설에만 귀를 기울이면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나도 모르게 흥분해 같이 진흙탕에 뛰어들게 된다. 하지만 독설 대신 독설 속에 숨겨진 진실을 캐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독설 대신 독설 속에 숨겨진 진실을 캐내겠다고 마음먹으면 독설은 시냇물처럼 그냥 흘러가 버려 들리지 않게 된다. 그 말을 유난히 주의 깊게 들었던 한 남학생이 몇 주 후 자진해서 입을 열었다. 시골 출신으로 평소 말수가 적고 발표하라면 뒤로 빼곤 하던 학생이었다. 그가 주말에 고향을 향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이었다. 중간에 가다 보니 바로 앞선 차가 어쩐 일인지 삐뚤빼뚤 차선을 넘나들고 있었다. 그러자 옆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갑자기 그 차 앞에 휙 끼어들더니 차를 멈춰섰다. 끽! 끽! 그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갑자기 세운 차에서 20대 초반쯤의 운전자가 뛰어내렸다. 그러더니 삐뚤거리던 그의 앞차로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건 아닌가. 야, 이 XX야, 차선 똑바로 지켜! 앞차에는 중년의 신사가 타고 있었다. 졸음이 쏟아졌었나 보다. 청년은 한참 독서를 쏟아낸다. 신사보다 20년 이상 어려 보였다. 아무리 세상이 막 돌아간다지만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이 다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어쩔 것인가. 그런 녀석과 맞서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기막힌 이전 투구가 벌어질 게 뻔했다.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중년 신사의 입에서는 뜻밖의 말이 나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선을 좀 벗어났었나 보네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신사는 공손한 목소리로 사과했다. 육수를 퍼붓던 청년은 흠칫 놀라는 기색이었다. 마치 뭔가의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말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그 남학생도 다시 페달을 밟으면서 뿌듯한 깨달음을 느꼈다. 수업 시간에 배운 상보성의 원리가 퍼뜩 떠올랐어요. 신사는 청년의 욕설이 바가지로 쏟아졌지만 그걸 그냥 흘려보낸 거였어요. 대신 차선을 똑바로 지켜 라는 말에서 진실을 본 거죠. 그 진실을 캐내 자신을 가다듬는 거울로 삼았던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한쪽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황을 꿰뚫어보는 그의 날카로움에 대한 경탄이었다. 나도 그의 분석에 완전 동감이었다. 신사는 쏟아지는 독설은 모두 흘려버리고 오로지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의 알갱이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신사는 쏟아지는 독설은 모두 흘려버리고 오로지 그 속에 숨어있는 진실의 알갱이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던 것이다. 저 젊은이가 내게 저토록 독설을 쏟아내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한 게 뭐지?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웠다. 그리고 자신이 차선을 똑바로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손히 사과했다. 비굴하고 바보 같은 짓일까? 비굴하고 바보 같은 짓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도구로 채우길 거부하는 현명한 길을 택했다. 대신 독설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캐내 자기 발전을 위한 긍정적 거울로 삼았다. 독설은 독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득이 됐다. 그는 자신의 몸을 도구로 채우길 거부하는 현명한 길을 택했다.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모든 대화가 기쁘기만 하진 않잖아요. 언짢게 흘러갔을 때 내가 언짢은 기분 그대로 내 안에 독을 채울지, 그 상황에서 내가 봐야 될 진실을 보고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는 매 순간 블루필, 레드필, 거기서 어떤 알약을 선택할지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